안녕 친구들.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 쌤이야. 주말에 태풍 피해 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이번 태풍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비가 많이 오면서 태풍 피해가 좀 심한 것 같은데 부디 큰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어. 일주일 동안 지난 주말 동안 말이야 시장에 좀 변화가 생겼어.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회담이 갈등 징조를 보이면서 중국 대표단이 일정보다 빠르게 중국으로 돌아갔고, 특히 이번에 중국 농가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그 농가 방문이 전격 취소됐어. 이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어, 협의가 좀 불발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관측이 좀 나왔고, 중국 대표단과 어떤 미국 대표단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시장에 흘러나오기 시작했어. 트럼프는 이번에 이제 그 중국과의 부분적인 합의가 아닌 전체적인 합의를 원한다. 이러면서 뭐 대선 이전에 합의를 안 해도 좋다. 이런 강경한 발언을 내세웠는데 순조로울 줄만 알았던 뭐 무역 협상이 다시 뭐 난기류에 휩싸이게 된 거지.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 지수가 마이너스 0.59%,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49%, 나스닥 지수는 0.8% 하락을 했는데 가장 크게 하락을 한 지수는 이제 반도체 지수였어.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1.83%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거든.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지. 이렇게 우리 시장 오늘 그 미국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는 자세가 꼭 필요할 거야.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랠리를 이어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번에 충격을 어느 정도 받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는 거지. 이럴 때일수록 종목 선정에 매우 신중해야 돼. 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세계적인 경제 우등생인 독일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야. 독일이 2분기 연속으로 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가시화하면서 걱정과 근심이 많이 커졌는데 이제 그동안 독일은 굉장히 탄탄한 제조업, 뭐 자동차들 3사, 뭐 BMW, 벤츠, 아우디가 다 독일 3사잖아. 이런 어떤 그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버팀목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에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이번 4분기 전망도 이제 그리 밝지가 않은 모습인 거지. 이유는 어떤 중국의 자동차 판매 지수 부진에 있는데 뭐 중국 성장률이 뭐 중국 성장률이 6%가 안 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는 여러 번 봤을 거야. 이렇게 중국 성장률이 좋지 않게 되면 거기에 많은 그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독일의 성장률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독일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전에 30년 동안 유지되었던 그 통일세를 폐지했잖아. 이렇게 경기 부양 시그널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어. 왜냐면 이 메르켈 총리가 굉장한 균형주의자거든.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경기 부양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그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경기 부양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이제 심해지는 거지. 이번 주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가장 큰 이벤트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만남이야. 이전까지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그널을 보냈거든. 그게 어떤 시그널이었냐면, 유엔 제재는 풀지 말아라. 한민족끼리 우리나라가 어떤 경협이라던가, 금강산 관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마음을 좀 더 풀어놓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가 북한에서도, 북미 실무회담을 이렇게 원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관련 이슈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야.
주식 공무원 우리 입장에서는 선침해한 경합 관련주가 지금 현재 2차 매수까지 한 상태에서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좀 더 여유 있게 대응하는 게 좀 가능하겠지. 이렇게 이제 종목을 고를 때에는 이벤트 스케줄이 다가왔을 때 고르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줬어. 밀짚 모자는 여름에 사는 게 아니고 겨울에 사고 겨울 패딩은 여름에 사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기다리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테마에 관련해서도 무조건 묻지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테마는 플러스 알파라고 내가 항상 이야기해줬어. 그 종목의 본질 자체가 훌륭한 상태고 뭐 예를 들어서 흑자 전환이라던가 아니면 수급의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테마가 플러스 알파로 엮이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수십만 주가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또한 이제 작년에 비해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좀 기대해 보자고.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선침해하고 기다리는 전략은 내가 늘 강조하는 함정을 파놓고 이제 기다리는 방법이잖아.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글의 법칙에서도 보면 사냥할 때 두 가지 타입이 있어. 첫 번째는 함정을 설치해놓고 기다리는 타입이고 또 하나는 직접 팔 걷어붙이고 창 들고 칼 들고 사냥을 하는 방법. 잘 생각을 한번 해봐. 칼 들고 뭐 창 들고 사냥을 하는 방법은 내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그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 반면에 함정을 설치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덜 위험하지. 또한 이제 설치한 후에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그 병만족이 그러잖아. 함정 먼저 설치해 놓고 다른 일 하러 가잖아. 그러니까 즉 주식 투자로 바꿔서 말하면 선취매한 후 기다리면서 일상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지. 내가 막 뭔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 시장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얘기인 거지. 우리가 뭐 도시어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 바다 낚시할 때도 선장이 포인트 짚어주잖아. 물기를 알고 있는 선장과 그렇지 않은 초보자. 누가 더 많이 잡겠어? 당연히 선장이 많이 잡겠지. 자, 오늘도 대화 한번 낚아보자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주식 공무원 시황 잊지 않고 봐야겠지. 그러니까 주식 공무원 채널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하고 오늘 월요일인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시장이 이렇게 별로 썩 좋지 않을 수 있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화이팅이야. 우리나라 시장은 PBR 1.0 이하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했고 주식 공무원의 시황을 이렇게 듣는 친구들이라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항상 응원할게.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 공무원 쌤이었어. 여러분 모두 화이팅. 빠이빠이 짤짠. 오늘도 수고. 포기하면 안 된다. 좌절 금지.